정부가 1,400조 원을 넘어서 경제 뇌관이 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고 빚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국가신용평가서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 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선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 관리 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취약 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천억 원 규모의 정책 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기관의 보증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 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에서 1%포인트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주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 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 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거나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 내지 9% 수준의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 내지 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중이지만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책의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이돌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 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여 연체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 9천억 원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 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 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연체 부담과 채무 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민금융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 전국 지점에 서민금융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협조하여 서민금융 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여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제 제가 직접 상담 현장에 가서 일일 금융상담사로서 상담을 해보니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주도 성장 등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거, 의료, 통신,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절감도 강화하겠습니다.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 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나가겠습니다. 현재 6% 내외에 불과한 공적 임대주택 비율을 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 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